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30일 목요일 아침 9시 14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낙폭이 좀 컸습니다. 근데 특별한 악재는 없었어요.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낙관론이 후퇴했기 때문에,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했기 때문에 하락 마감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지는 않았는데 언론에서는 근데 악재를 찾아 나서긴 하죠. 이렇게 많이 빠지면요.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국채 물량 부담 때문에 투심이 위축돼서 하락 마감했다 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됐는데 그 내용 때문에 시장이 급락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국채 바이백을 했는데 매도세가 쇄도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들을 다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제 그나마 명목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해석은 그겁니다. 금요일 날 밤에 물가지표 발표되는데 물가가 높을 것에 대한 그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나마 조금 좀 그나마 이게 조금 설득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핑계를 갖다 붙이기보다는 저의 생각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지난번에 너무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해석은 그래요. 저의 해석은. 한동안 낙관론이 너무 셌잖아요. 그 지난 물가지표인가 한 2주 전쯤 발표된 것 같은데 물가지표 발표되고 나서 엄청나게 낙관적이었다고요. 이쪽이 중립적이다 0이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낙관적이었죠. 그러면서 달러가 초약세를 보이고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지난주에 이런 일들이 보였는데 하여튼 지난주에 너무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다시 너무 많이 해먹었던 거에 대한 되돌림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의 가장 큰 이유,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0 위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심리가 약간 비관론 쪽으로 좀 돌아섰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차피 그래봐야 물가지표가 금요일날 발표되기 때문에 조금 비관론적으로 좀 돌아섰다라고 해도 얼마든지 이런 건 회복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이 물가지표는 제 생각에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살짝 비관적으로 변한 시장이 다시 낙관적으로 돌아설 수도 아니면 굉장히 비관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게 이 물가지표라고 봅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여튼 그죠? 지난번에 너무나 낙관적이었다라고요. 그래서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단기간에 되돌림 나타나죠. 그죠? 그런 되돌림. 주식시장이 엔비디아 힘 이런 거 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만 갖고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너무 많이 해먹었으니까 다시 하락한다. 어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좀 투기적인 측면에서 좀 시장을 보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좀 핑계에 가깝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설득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봐요. 저는요. 이건 이제 어제 밤에 있었던 일들이고 지금 당장도 근데 분위기는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장마감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세일스포스라는 회사가 이제 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얘네가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 15%, 16% 가까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좀 시장에 악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P가 그래서 시간 외에서 0.3%, 나스닥이 0.4%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이런 점들은 아시아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분위기가 좀 비관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어젯밤에 금리가 올라서 안 좋았는데 시간 외에서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까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할 생각이 있으면 이제 물가지표 발표한 이후에 구체적인 명분이 있어야죠. 그죠? 구체적인 명분이 있은 다음에 하락을 해야 하락으로서의 연속성도 있고 임팩트도 클 겁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찔끔 빠지는 건 일단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말씀드려봤고 그 JP모건 사장이죠. 제이미 다이먼. 제이미 다이먼은 계속해서 요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했던 이야기가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제 그거죠. 지금 잘 나가는 친구들은 잘 나가는데 못 나가는 친구들은 매우 못 나간다. 못 나가는 친구들이 이자를 못 갚으면은 걔네들이 망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시장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기에 우리가 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워렌 버핏이 현금 비중을 늘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어젯밤에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이야기의 선상에서 그 제이미 다이먼이 어젯밤에 이제 프라이빗 크레딧 마켓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약한 친구들은 계속해서 어딘가 균열이 가고 있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거를 이제 다이먼이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어젯밤에도 똑같이 반복된 일이긴 한데
어쨌든 대장은 굉장히 강해요. 잘 나가는 친구들이 너무 잘 나갑니다. 그래서 시장이 잘 버티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결과적으로 보시면 미국 증시는 전 종목이 다 하락했는데 엔비디아 한 종목이 살려줬어요. 엔비디아가 어젯밤에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1% 가까이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잘 나가는 친구들이 계속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또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겁니다. 소외되고 있는 친구들은 계속 소외되고 잘 나가는 친구들은 계속 잘 나가고, 잘 나가는 친구들이 계속 잘 나가니까 시장의 하방 경직성은 만들어져서 어떻게 그럭저럭 금융시장, 그럭저럭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젯밤 있었던 일들 좀 이제 가볍게 좀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해보자면은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죠? 전 종목 다 하락했고, 금리 때문에 전 종목이 다 하락했고, 그 와중에 엔비디아만 올랐다. 이거 최근 일주일 사이에 자주 보이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아무래도 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러셀 지수 이런 거는 많이 빠졌습니다. 1% 넘게 하락하고요. 이런 모습들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를 보유한 나스닥은 굉장히 강하게 마감을 했죠. 근데 나스닥도 어쨌든 5일선 붕괴시키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전 종목 다 빠졌고 국제유가도 좀 하락한 모양이죠. 그죠? 에너지 섹터에 빨간불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았다. 그래서 딱히 다른 거 살펴볼 내용은 없을 것 같고,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 더 이어나가자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나스닥인데 어젯밤에 5일선 재차 붕괴시켰죠. 그리고 이 5월 23일 날 나왔던 이 음봉 조금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싶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금방 극복해서 입 다물고 있었는데, 다시 어쨌든 이 음봉을 살리려는 다시 이 음봉에 힘을 좀 불어넣어 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살짝 포착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봐야 아직까지 나스닥은 굉장히 강하다 이겁니다. 글쎄요, 5일선이 붕괴됐으니까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한번 하방 진입을 해볼까 싶긴 한데, 중요한 지지선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지지선. 요 자리가 지금 중요한 지지선이 되고 있습니다. 요 자리. 5월 15일 수요일 날 급등했던 날의 종가 18,690대 있네요.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이 자리가 깨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기간 조정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 자리가 지난번 3월 21일 급등했었을 때 그 고점 자리와도 비슷하네요.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이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요한 자리는 아직까지 붕괴되고 의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진 않았는데, 지금 이런 모습은 이날 장대 음봉을 다시 살리려는 그런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의 관점이 계속해서 좀 작용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까 말까 일단 오늘 밤에 일단 한번 볼 생각입니다. 오늘 밤, 내일 밤 이렇게 해서 물가지표까지 있으니까 일단 봐가면서 좀 움직일 생각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계속해서 좀 같은 모습이긴 하죠. 굉장히 상승 탄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5일선 계속해서 잘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요즘 좀 자주 붕괴시키고 있으니까 한 번쯤 좀 센 거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강하죠. 지금 제가 여기서 하방 진입한다 해도 단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눌림시 매수 언제 매수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게 나스닥은 더 훌륭한 대응이 되겠죠. S&P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S&P는 조금 좀 부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하방 베팅할 근거가 분명히 있죠. 보시면은 이제 지난번에 돌파 한착했던 중요했던 자리 전고점 자리를 저항을 돌파 한착하면서 레벨업을 했는데, 이 라인을 지금 두 번 붕괴시켰잖아요. 그리고 어젯밤 한 거는 5월 23일 날 급락했던 이 목요일 날 봉을 재차 검증한 거잖아요. 그리고 5일선 재차 붕괴시킨 거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쏟아질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겠다. 지금까지는 기간 조정인데 이게 가격 조정으로 발전될 수 있겠구나. 어제 유럽 증시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이죠, 그죠? 이거 가격 조정으로 발전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S&P고 나스닥은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강하죠, 그죠? 엔비디아 물론 S&P도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긴 받는데 약하게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S&P 지수는 일단은 가격 조정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젯밤 보시면은 이제 변동성 지수들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거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죠, 그죠? 지금 미국 증시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그런 건 없지만 요 신경 써야 되는,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드렸는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빅스가 한번 튀어 올라왔는데 이거 장대 양봉 하나로 시세가 끝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상단까지 일단 목표치는 뭐 열려 있는 것으로 일단 보긴 봐야 됩니다. 물론 이 목표치가 열려 있는 거지 반드시 여기까지 간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올라가다 중간에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뭐죠? 일단 지금 올라오겠다라고 지금 일단 어떤 신호를 보낸 거고, 꺾이겠다라는 신호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분간 시장은 S&P 지수 기준으로 봐서는, S&P 지수나 빅스 지수 기준으로 봐서는 미국 증시도 조정이 깊어질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조정이 깊어질 수 있는데 이것도 임의로 꾸역꾸역 되돌리자라면은 물가지표 핑계로 해서 호재다 이러면서 또 되돌릴 가능성도 있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금요일 날까지 잘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일단은 가격 조정이 좀 깊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아직도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아직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S&P의 경우는 조금 위험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러셀 지수의 탄력도 매우 떨어지고 있어서, 러셀 지수도 사실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그죠, 얘도 3중 고점형 테스트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좀 조정이 깊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금리가 어젯밤에 하여튼 좀 크게 올랐죠. 이제 금리 보기 전에 유럽 증시까지 좀 체크를 하자면은, 그죠, 어제 독일 증시 종일 빠졌죠. 가격 조정이 앞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지지선에 탁 걸렸습니다. 여기 전고점 자리, 이 자리에 안착하고 나서 레벨업 됐던 자리죠. 이 자리에 일단 딱 걸쳤어요. 아마 그러니까 오늘 밤, 그러니까 어제 밤에 이제 좀 미국 증시나 금융시장이 좀 많이 출렁출렁했기 때문에, 중요한 이벤트 발표를 앞두고,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한번 미리 출렁한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좀 일단 꿈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 뭐 조정이 더 깊어지고 막 조정이 연장되고 하락이 연장되고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고 해도 이제 그건 이제 금요일 날 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오늘 밤은 이제 물가지표 발표 전날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렇게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밤은 분명히 이런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있기도 하고 해서 분명히 어떤 이 반발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 반발 매수 이런 게 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에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도요. 물론 S&P가 결과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뭐 그랬기 때문에 뭐 반발이 좀 약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반발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좀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하방 보시는 분들은, 지금 공격적으로 하방을 볼 때는 아닌데, 공격적으로 하방 보실 분들은 근데 만약에 오늘 밤에 꿈틀한다면은 그런 걸 반등시 매도 전략의 찬스로 활용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금리입니다. 금리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상한 거 없습니다. 어젯밤에 이미 어제 좀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올라가는 거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다. 목표치는 많이 열려있죠. 그래서 일단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다만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이 있죠. 이게 이제 지난 1거래일 동안 2거래일 동안 좀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 어떤 매물대에 어떤 저항의 영역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10년 금리가 움직임이 좀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 약간 되돌리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되돌리면 뭐죠? 되돌린다면은 대응은 눌림시 매수가 되긴 할 겁니다. 전 어젯밤에 이제 금리 상승 베팅했던 거 짧게 끊고 털었습니다. 일단 어젯밤에 새벽 1-2시쯤에 적당히 좀 털고 그냥 잤고요. 그래서 일단 단타 한 건을 한 게 됐습니다. 지금 어쨌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게 하락이 다 끝난 것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금리 상승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에요. 금리 상승 끝난 것은 아닌데 단기간의 움직임이 좀 너무 급격했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그냥 단타였기 때문에 목적이, 그래서 그냥 적당히 그냥 털고 잔 거고요. 하여튼 근데 이제 어젯밤에 저런 금리의 상승 이런 거는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좀 심각한 그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이거 이제 10년 선물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제 뒤집어 놓고 보면은 금리가 되겠죠. 지금 금리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무방하겠습니다. 뒤집어 놓고 볼까요? 하여튼 이게 죽었어야 될 때에서 금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금리가 재차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금리가
그래서 지금 상황은 조금 좀 위험해졌습니다. 이거 주봉 이런 걸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잘 보이지 않나 싶은데, 이거 어떤 그림이죠, 이거 물론 이제 3중 고점형을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그렇게 보고 있긴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금리가 지금 더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그죠? 금리는 지금 여기서 전고점, 주봉입니다. 이거 주봉상에서 여기 전고점을 지금 돌파 안착할 듯한 모습으로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선물 뒤집어 놓고 본 거니까 금리예요. 금리가 지금 죽을 거면 여기서 훅 죽었어야 된다고요. 여기서 의미 있는 고점 덩어리를 만들어내려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였어요. 그래서 죽을 거면 훅 죽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번에 계속해서. 지금이 어떤 뭐 중장기적인 어떤 뭐 큰 추세를 결정하는 뭐 그런 자리일 수 있다. 앞으로 뭐 올해 하반기의 움직임을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주봉상에서 금리가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거는 다시 전고점까지 도전을 한다라는 이야기고, 여기서 지금 전고점까지 도전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지난번 이제 조정 폭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거 전고점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술적인 움직임은요. 물론 이게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해석은 좀 제한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긴 있는데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여기서 지금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생겼습니다.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장단기 금리차는 역전이 심화가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정상화가 되긴 되겠죠. 그죠?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은 정상화 되긴 될 거 아닙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가 어젯밤에도 그래도 좀 되긴 됐는데, 이렇게 정상화되는 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베어 스팁이라고 표현을 하죠. 장기 금리가 올라서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되는 건 베어 스팁인데, 지금 아무튼 베어 스팁이 진행 중인 겁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점들은 연준의 큰 부담, 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뭐 보여드렸던 JP 모건 사장님의 이야기, 어제 뭐 말씀드렸던 뭐 워렌 버핏의 뭐 현금 비중을 늘렸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신호일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굉장히 낙관적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죠. 금리가 떨어지기에는 미국 경제가 뭐 너무 잘 나가고, 미국 경제가 너무 잘 나가는 데는 계속해서 뭐 재무부에서 뭐 채권 발행 뭐 해대고 뭐 그런 점들도 있고,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니 금리가 결과적으로 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결국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물론 아직 완전히 이제 위쪽으로 올라간 건 아닌데 지금 이 정도 올라왔으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보편적인 관점이라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뒤집어서 이제 국채 선물로 돌아온 거고, 하여튼 국채 선물로 봐도 똑같죠, 그죠? 이 아래쪽으로 지금 더 떨어지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와중에 이제 시장은 어쨌든 그 사람들은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전망들이 있어서, 대부분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어젯밤에 저렇게 금리가 올랐는데 이 자리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또 금리가 떨어진다고 또 베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요. 제법 큰 액수로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런 개인들의 역배팅은 오히려 지금 금리의 상승을 더 부추길 수도 있긴 있겠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올해 금리 인하 하긴 할 거야. 뭐 연준에서도 뭐 6월은 아니더라도 9월이더라도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금리 인하를 하면은 장기 금리는 하락을 하겠지라고 이제 저도 그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막연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도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게 저의 투자 아이디어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인 시장의 움직임이 아래쪽으로 좀 계속해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금리가 최근에 올라가면서 어떤 중장기적인 추세 자체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죠,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어쨌든 그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여기서 채권 투자하고 있다라고 해요. 실제로 안 그래도 어디서 그런 기사를 봤는데 한국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미국 채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금리 떨어질 거야라는 기대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오히려 그런 기대를 먹고 계속해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저는 일단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베팅했던 부분은 이 단기적으로 너무 움직임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적당히 청산을 하고 수익 내고 뭐 털어버렸다라는 거고요. 그 중국 증시는 뭐 찔끔찔끔 어쨌든 주식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국 주식도 오늘 분위기가 안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중국 주식 하방도 계속해서 일단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달러 인덱스 정도 좀 확인을 해 볼게요. 달러도 어젯밤 보시면 전고점을 살짝 돌파한 척 했죠. 그러니까 지난번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5월 15일 날 그죠? 5월 15일 날 이날이 결과적으로 물가 지표 나오면서 낙관론이 확 불붙었던 자리인데, 이 음봉을 양봉 한 번, 양봉 두 번에 걸쳐서 완전히 극복을 했습니다. 이제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신호죠. 물론 아직 어떤 중요한 저항을 넘어서지는 못해서, 넘어서지 못했다라기보다 턱걸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겠지만은 이거 분명히 위쪽으로 일단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물가지표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뭐 이런 움직임이 다시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단 지금 시장의 생각은 미국 금리나 못 하겠는데, 일단 그런 비관론이 조금 퍼지면서 달러가 저렇게 머리를 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오늘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동안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조금 좀 마음을 좀 안심을 할 수 있게 되긴 됐는데, 물가지표가 중요합니다. 물가지표에 따라서 이제 조금 좀 추세적으로 좀 조정이, 좀 가격 조정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급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 봤고요. 어젯밤에 위험 자산들 안 좋았기 때문에 구리 가격, 뭐 국제 유가 이런 것들 분위기 안 좋았는데, 구리 가격은 좀 전반적으로 좀 이제 많이 처지는 듯한 모습이고요. 구리가 보시면은 급등했다가 지금 이제 반등을 하는 타이밍이었는데 반등이 영 약하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쌍고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하방 경직성을 워낙 많이 만들어놔서 일단 이번에 일단 위로 올라올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뭐 중요한 지지선, 아직까지 뭐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으니까 뭐 위쪽으로 좀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일단 보고는 있는데, 일단 뭐 그죠? 예. 아직까지는 답답한 구간 안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추세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답답한 구간의 연속이었는데 이번엔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골드는 계속해서 답답하죠, 그죠? 지난번에 너무 많이 해먹어서 이제 재미없는 자산이 되어버렸다. 다 체크해봤습니다. 그래서 쭉 다 봤고요. 한국 증시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의 영향으로 오늘 부진합니다. 하이닉스도 위쪽에 저항 덩어리를 제법 크게 만들고 있는데, 하여튼 근데 그 아직까지 하이닉스 이런 건 강하고요. 그리고 물가지표 앞두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뭐죠? 어쨌든 코스피는 굉장히 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런 식으로 빠진다는 게 이게 계속해서 좀 너무 급하게 빠지고 있어서 오늘 5일선과 이격이 1.6% 막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이격이 큰 거거든요. 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래쪽으로 방향성은 굳어진 것 같긴 하죠, 그죠?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에 저항 테스트는 끝났다. 위쪽에 저항 테스트, 그러니까 오랫동안 몇 달간에 걸쳐서 막 상반기 내내에 걸쳐서 6개월간에 걸쳐서 어떤 추세에 대한 저항 테스트는 끝났는데, 이제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력 테스트하러 지금 내려가고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일단 분명히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긴 있는데, 근데 이게 하락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급격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한 번 훅 빠지면은 이격 과다, 뭐 단기 낙폭 과대, 뭐 이런 걸로 인해 갖고 막상 그래서 하방 진입하려고 하면 또 반등 나와버리고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쨌든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아래쪽으로 쳐졌다. 근데 하방 진입 이런 거는 여전히 반등시 매도를 노려야지, 오늘 같은 상황에서 좋다고 여기서 하방을 따라 들어가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낙폭이. 그리고 어제 어땠어요? 어제 외국인이 1조 5천억 팔았잖아요. 선물 뭐 거의 1조 원 넘게 팔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국인의 어떤 이런 대량 선물 매도 이런 것도 그렇고 어쨌든 수급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훅훅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차분하게 하락하는 건 잘 없긴 하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확실히 굳어지고 있긴 있는데 속도가 너무 가파르니 대응을 좀 주의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막 풋옵션들이 막 훨훨 날아다니고 있죠. 예, 변동성 지수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풋옵션들이 훨훨 날아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쨌든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응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그 코스닥은 오늘 뭐 상대적으로 잘 버티네요. 근데 얘도 어쨌든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그죠? 아래쪽으로 처진 거 맞긴 맞죠.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이런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슬금슬금 잘 빠지고 있고, 이렇게 버티면 좋죠. 뭐 이렇게 버티면 슬슬슬슬 뭐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 좋죠. 어쨌든 뭐 계속해서 하락은 뭐 계속해서 뭐 천천히 빠지고 있으니까 뭐 대응하기도 뭐 비교적 편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하락의 목표치 많이 열린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코스닥은요. 환율은 그리고 어쨌든 또 올라가고 있고, 중요한 저항은 65원을 이제 훌쩍 돌파한 차가는 모습이니까 일단 뭐 조금 안심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65원을 지지선으로 깔고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좀 안심이 좀 되긴 되죠.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좀 전에 10년물 국채금리 보면서 좀 주의해야 된다, 추세적으로 뭐 좀 돌아선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원달러 환율도 사실 지금 조금 그래서 좀 지금 주의해야 될 그런 시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확 급등할 수 있는 지금 어떤 추세적인 그런 움직임이 좀 이제 시작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살짝 나타나려고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주봉인데, 환율 주봉인데, 이 보시다시피 죽을 거면은 이번에 죽었었어야 된다고요. 그죠? 이번에 낙관론 가득할 때 여기서 죽었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몇 주간 여기서 버티는 꼴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은 3월 중순부터 해갖고 이렇게 환율이 올라왔었고, 기간 조정 나왔죠. 기간 조정 보이고 나서 여기서 아래쪽으로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또 올라오기로 지금 마음을 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 여기 고점 돌파한 착은 안 했지만 이 너무나 힘을 잘 모아서 위쪽으로 돌파한 착 하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상승의 목표치가 N자로 이렇게 열리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고점까지 일단 목표치가 열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좀 중요한 자리였는데, 원달러 환율 죽이고 싶었으면 여기쯤에서 죽였었어야 되는데, 얘가 다시 튀어 올라오고 있으니, 그죠? 조금 좀 앞으로 전망이 조금 좀 비관적으로 바뀌는 뭐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물가지표 발표를 금요일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움직임들은 다 되돌려질 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최근에 금리의 이런 움직임과 달러의 이런 움직임은 글쎄요, 어쨌든 좀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미 뭐 방향이 좀 정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이 엄청나게 큰 돈들이 움직이는 뭐 그런 시장인데, 이미 뭐 물가지표 발표되기도 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뭐 달러가 강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면은 솔직히 약간 좀, 그죠? 이거 올해 하반기는 좀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그런 생각이 좀 살짝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지표 확인을 해보고 그 뒤에 반응 보고 나서 일단 움직여 보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